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멀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멀칭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 되면 냉해를 잊기 쉽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왜 냉해를 잊기 쉬우냐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청근성입니다. 뿌리가 넓고 길게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겨울 되면 뿌리가 노출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멀칭을 꼭 해줘야 됩니다. 블루베리 멀칭의 중요성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멀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멀칭 재료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멀칭을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수분 유지, 토양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요, 수분 흡수력과 수분 이동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잡초를 방지하고요, 살아있는 잡초도 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지온 상승을 억제하는데요, 여름에는 토양 속의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토양 속의 온도를 높여준답니다. 네 번째, 유익균 번식을 촉진시키고요, 다섯 번째, 유기물을 보충해줍니다. 유기물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면 블루베리 뿌리가 넓고 길게 성장하면서 아울러 주축지가 되는 뿌리, 즉 근경이 발달한답니다. 여섯 번째, 화학 비료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잡초 제거를 위해 기계 작업 시 묘목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멀칭을 하는데요, 이 멀칭을 함에 있어서 재료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멀칭을 함에 있어서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솔잎도 있고요, 파세목, 파인바크, 톱밥, 검정비닐, 부직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솔잎은 부숙이 늦어서 오래 가고요, 잡초 발생이 가장 적답니다. 미세 뿌리 발달이 왕성하게 자라고요, 솔잎이 부족되면서 공생균이 왕성하게 발생하여 블루베리에 매우 유익한 멀칭 재료입니다. 하지만 해안가 솔잎은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두 번째, 파세목. 100% 소나무 파세목이면 말할 것도 없지만 소나무 함량이 최소 70%는 넘어야 하며, 특히 솔잎이 있는 장가지 파쇄한 것이 가장 좋답니다. 잡목이 많이 섞인 파쇄목을 두껍게 멀칭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그게 바로 군뱅입니다. 파쇄목은 부숙 속도가 빨라서 멀칭하기가 짧아지고 군뱅이가 생기는 게 단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군뱅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나무 껍질은 산성식물인 블루베리에게 최적의 멀칭 재료인데요, 굵기에 따라 큰 입자 파인바크와 작은 입자 파인바크가 있답니다. 파인바크란 것은 100% 소나무 바크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나눠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입자 파인바크 같은 경우는 두껍게 멸칭할 시 물마름이 느려서 가습이 문제가 된답니다. 껍질이 너무 커서 두둑에서 자꾸 흘러내리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작은 입자 파인바크는 선호하는 분도 계시나 많은 농가에서는 두둑 멀칭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두둑의 멀칭 시 물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두 밖으로 흘러서 물을 아무리 주어도 나무가 말라 죽는 단점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톱밥. 톱밥은 물론 소나무 톱밥을 이용해야 되고요, 톱밥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며 분해가 되면서 유기물 함량이 많아져서 청근성인 블루베리가 뿌리를 지표물을 올리는 과정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검정 비닐. 이 검정 비닐은 일반적으로 채소 재배에 널리 이용되었지만 초창기에 블루베리 재배 시에도 검정 비닐을 많이 이용하긴 했답니다. 이 검정 비닐 같은 경우는 멀칭 재료로 효과적인데 관수 시설을 플라스틱 아래에 꼽아야 하고요, 비료 시비가 쉽지 않고 2, 3년 뒤에 비닐 상태가 나빠져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일곱 번째, 부직포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 미시간 지역과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는데 수분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멀칭을 함에 있어 재료는 너무나 많고요, 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멀칭은 농가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100% 소나무 파쇄목을 선호하되
입자가 너무 작은 것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는 소나무 텃밥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작은 규모의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솔잎, 즉 소나무 갈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파쇄목이나 톱밥은 톤 단위로 판매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생각외로 금액이 많이 든답니다. 그렇지만 갈비는 주위에 많이 있고요. 몸만 조금 움직이면 돈도 들지 않고 운동삼아 조금씩 가져와도 충분히 되니 몸을 좀 움직이시면 블루베리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갈비도 없고 일석삼조죠. 선택은 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이 농가에서는 처음에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 비트모스 6 완겨 4 혹은 비트모스 7 완겨 3 비율로 심었답니다. 그때 방앗간에서 완겨를 굉장히 많이 사와서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은 걸 가지고 첫 해 겨울에 블루베리 위에 멀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양옆에 문을 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바닥이 굉장히 더러워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까치나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파헤쳐서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둘째 해는 파쇄목을 얻었는데요. 이 파쇄목도 제가 좀 잘못 얻은 것 같아요. 잡목이 많이 들었나 봐요. 굼벵이가 많아져서 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이제 멀칭을 시작하려고 갈비를 많이 주워 왔습니다. 여기 하나를 했는데 올해는 솔잎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잎의 장점도 있고 솔잎이 다른 멀칭 재료에 비해서 꽤 장점이 많이 있고 단점이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서 소나무 솔잎 갈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선택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블루베리 멀칭과 멀칭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